자, 최근 뉴스에, 그렇죠, 엊그제? 재개발, 재건축, 지분 사는데 물딱지. 이런 거 괜히 불안하시잖아요. 이 뉴스들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좀 하고, 뭐, 아파트 투자는 대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투자 못해서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사실.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 그죠?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에 대해서 한번 시기적으로 한번 조금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5분 강의로 하긴 했었는데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구간들이 생겨서 헷갈리느냐, 왜 청산조합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조합원 수가 확정되는 기간들이 있고 그리고 조합원 자격 전매 금지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들이 몇 년 동안 재당첨 금지죠? 5년. 예, 5년 동안 재당첨 금지. 좀 이렇게 풀고 들으세요. 막 공부를 막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어깨 힘 빼고.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남자들은 또 인상 풀고. 저기 잘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왜 안 적어도 되냐면, 심화 과정 못해요. 그냥, 이마트 시식 코너 정도라 생각하세요. 이마트 시식 코너 정도라 생각하고, 내가 그 물건을 살지, 안 살지, 오늘은 그냥 시식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시간이다 정도로만. 그래서 여러 세미나도 다녀보시고, 여러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듣는 과정도 시식 코너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랑 맞겠다. 그 정도까지만. 저 사람의 모든 지식을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랑 맞겠다. 그 정도까지만. 어차피 시식 코너입니다. 그냥. 심화 과정 못해요. 그쵸?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 물딱지라는 얘기가 생기냐면, 그 전에 이제 사업 진행 순서부터 할게요. 모든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계 후 개발이에요.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도시 관리 계획이라 그러는데, 도시 관리 계획, 우리가 지방 땅들 보면 막 파스텔로 막 이렇게 국토종합계획 보면 파스텔처럼 막 이렇게 돼 있다가 색깔 칠해놓은 걸로 돼 있다가 뭐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확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시 관리 계획이라 그래. 그러니까 파스텔처럼 막 이렇게 대강 그려놓는 거, 철도만 그려놓고 대강 그려놓은 거는 도시 기본계획의 하나이고요. 그냥 그런 게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관리계획이라 그러는데, 관리계획의 도정법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관리계획의 역할을 하는 것, 개발을 확정 짓는 것을 구역지정이라 그래요. 그죠?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 아무것도 몰라도 돼. 관리계획 막 쓰지 마세요. 자, 추진위원회 설립,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조합 설립 준비, 그러니까 대강의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조합 설립 준비를 하는 단계가 추진위원회 설립이에요. 근데 이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에서는 이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 준공 때까지의 가격을 우리가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초과이득 환수. 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면 10년으로 앞당겨지지. 자, 조합 설립인가 사업 확정 짓는 거. 그래서 여기 사업할 물건이 아니라 사업할 세대. 네? 그러니까는 우리 1세대한테 1물건이 원칙이죠. 조합원들 여러 개 갖고 있어봤자 하나밖에 안 준단 말이야. 하나밖에. 옛날에는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 옛날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옛날에는 임대사업을 내면 임대사업자만큼 줬었어요. 5개까지는. 그런 적도 있었고 2014년도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법률을 완화했을 때는 조합원들한테 3개까지 허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싹 다 없어졌어. 이제 다 1세대 1물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1세대가 우리가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상가를 받고 또는 우리가 하나를 받고 남는 금액이 최소 분양가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사항 빼고, 그렇게 2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오지도 않아. 네? 예외사항 빼고, 그냥 1세대 1물건이 원칙이에요. 1세대 1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물딱지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 설명드릴 거고. 자, 사업시행 인가가 도대체 뭐냐. 조합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팔아먹을지 설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어떻게 어떤 물건을 만들까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게, 나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다, 인가를 해줘라. 이렇게 지을 것이다, 35층으로 지을 것이다, 50층으로 지을 것이다, 네가 인가를 해줘라. 이게 사업시행 인가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을지 결정이 되면 조합원 수가 확정이 돼 있고 어떻게 지을지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 분양 신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청약 말고 분양 신청. 그럼 조합원들이 몇 평을 신청할지를 다 받아.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몇 평을 받아갈지가 다 결정이 되고 일반 분양할 물건이 결정이 되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서 돈 계산을 완전히 분양 신청 기준, 그러니까 분양 신청이 완료되는 날이 관리처분계의 기준일이 되는 거야. 분양 신청을 다 해야지만이 내가 뭐를 받을지, 조합원은 뭐를 받을지, 일반 분양은 뭐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이 끝나야지만이 관리처분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분양 신청 만료일이 관리처분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한 3분 정도 더 들어오세요. 그 뒤에 3분 계시네. 네, 일로. 저 맨 뒤로 3분. 들어오세요. 마지막 들어오신 막차 타신 분 제일 좋은 거야. 투자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들 다 막차 타면은 투자 잘하는지 알고 아무것도 안 사고 있는 거 아니야. 강의랑 투자랑은 달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제 분양 신청을 기준으로 돈 관계를 확정짓는 걸 관리 처분이라 그래. 핸드폰들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세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죠? 세대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세대수가 결정이 되기 전에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겠지. 세대수가 결정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안 주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주는 물건을 내가 그 이후에 사도 분양권이 안 나올 수가 있다니까. 안 나와. 왜냐하면 법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라고 돼 있어요. 수인을 대표하는 1인한테만 분양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소송의 관계가 남겠지. 그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것들은 되기 전까지는 다주택 물건들 중에 우리가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냐 없냐의 정도만 여부를 판단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것들은 그 소유자의 보유 형태가 그 구역에서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나머지는 재산세 같은 경우로 지금 재산세를 내니까 그 사람이 몇 개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재개발에서는 도로 지분도 90제곱미터 미만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현황이 도로면서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재산세가 아예 안 나와. 네? 분양 대상은 되지만 재산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합에서 원래 확인하는 게 좋은데, 막 되게 핫한 지역은 대강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아. 막 알아보는 도중에 물건이 사라져버리거든. 막 귀찮게, 야, 저기선 그냥 계약한다는데 매도자가 이러는 거지, 그냥. 그럼 일단 계약부터 합시다 하다 보니까는 실수를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계약금을 넣어놓고, 그러면 물건은 잡더라도 계약사항, 특약사항을 굉장히 잘 써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라도 조합에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몰라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전매를 못해요. 그쵸?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파산을 한다든지, 세대원 전원이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취업이나 질병으로, 이런 거 아니면은 못해. 재개발은 관리청이 난 못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재개발이 그래서, 팔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개발이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 다 모든 거를 좀 피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전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잘 피해 나가요. 자, 추진위원회 설립이 기준일인데, 재개발이, 이 재건축이 이제 초과이득 환수가 추진위원회 설립이 기준일인데, 구역 지정이 되면은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법적으로 설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정비구역을 취소하여야 한다야. 왜냐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인위적으로 늦출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냥 계속 그냥 사업을 뒤로 미루고 추진위원회를 모든 거를 지네끼리 관리처분까지 대강 해놓고 추진위원회 설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면 추진위원회 설립하자마자 뭐 바로 단계들을 급하게 겪어가면은 금방 관리처분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법 취지랑 별로 안 맞는 거잖아. 여하튼 간에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래서 보통 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최대한 늦게 내고 지금 만약에 초과이득 환수가 시작된다면은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의 조합원으로서 제가 만약에 소유를 한다면 아마 선동을 그렇게 하겠어. 외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고 우리는 추진위원회를 설립 준비 중이다라고 막 퍼뜨리고 내부적으로 뭐 사업을 막 우리는 진행 많이 하고 있다라고 퍼뜨리면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안 해도 가격이 올라 안 올라요? 막 올라가지. 요즘에 뭐 송파나 뭐 이런데 가락동 뭐 이런데 가보면은 뭐 잘 길가에서 보이지 않는 아파트들도 플래카드 엄청 뭐 크게 붙여놨어. 뭐 안전진단 신청했대는 등 뭐 그죠? 강남도 막 오른 게 뭐 어때요? 막 천지개벽이 된다고 플래카드 엄청 붙어 있었지. 네? 난 좀 강남 사람 뭐 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끼리 천지개벽이 되네 뭐하네 난 좀 우리나라 질 떨어지는 것 같아. 네? 뭐 가격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영동대로 지하 천지개벽 일어난다 막. 하여튼 이제 치고. 여하튼 간에 내가 한다면 있는 소문을 내놓고서 2년 있다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있는 대로 확 올라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업을 빨리 추진하면 2년 안에 막 이런 과정들을 막 하는 거죠. 해놓고 추진위원회 설립하면 가격도 올라놓고 뭐 큰 문제 없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주변 가격들도 오르면 그것도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피해 나갈 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자, 조금 어려운 내용들. 자, 5년 안에 재당첨 금지가 있어요, 이제. 5년 안에 재당첨 금지. 법이 이 법이 이제 파리대책에 나왔던 법인데, 파리대책에서 나오자마자 찍지 마세요. 예? 다 있는 거고, 지금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아니면 가운데 서 있거나. 예. 파리대책, 이건 굉장히 좀, 투기를 막으려고, 파리대책에 발표하자마자 9월 달에 공포를 하면서 10월 달부터 법이 바로 시행이 돼요. 굉장히 빠르게 시행된 법 중에 하나인데, 10월 24일 날 개정법이 시행일인데, 10월 24일 날 전에 산 물건들은 100개가 되더라도 다 조합원이 돼. 네? 이제 여러분들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제부터가 문제라도 하나 사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개 사는 사람은. 하지 말까요? 한 개 살 거잖아. 안 사서 문제지, 뭐. 사면 한 개 살 건데. 네. 자. 그리고 법 시행일 전에 갖고 있어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색깔만 잘 보시면 돼요. 법 시행일 전에 당첨이 됐어요. 법 시행일 전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갖고 있던 것도 법 시행일 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당첨이야. 법 시행일 전이니까. 이해가시죠? 자, 법 시행일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죠? 당첨이 됐는데 법 시행일 당첨된 사이에 내가 샀어. 당첨된 사이에 샀는데 시행일 전에 산 것들이 5년이 지나가면서 당첨이 또 됐어. 또 이것도 나와. 그쵸? 법 시행일 전에 2개가 샀는데, 그러니까 당첨 기간이 5년만 넘으면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법 시행일 전에 2개를 샀더라도 당첨 기간만 5년이 넘으면, 첫 번째 당첨이 5년만 넘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법 시행일 전에 샀고 그 이후에 샀는데 당첨이 된 다음에 5년 안에 당첨이 또 돼버렸어. 안 나와. 왜? 법 시행일 이후에 산 거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법 시행일 전에 샀는데 이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버렸어.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샀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똑같은 법에 해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안 된 걸 갖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어. 근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아닌 데를 샀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아닌 데는 100개를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두렵지. 왜냐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아닌 데를 샀는데 나중에 투기과열지구가 돼가지고 5년 안에 돼버렸어. 그럼 법에서는 안 나와 일단.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내가 사업기간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거 같아. 그죠? 혹시 본인 집이 조정대상 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곳? 아닌 곳? 다 빠지니까 좋으세요? 아니요. 왜 빠졌을까? 그러니까 그거 빠졌다고 좋아하면 안 돼. 그거 빠졌다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조정대상 구역에서 빠졌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몰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은 또 세금을 안 낸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세금을 안 낸다고. 난 돈을 안 번다 그 소리거든. 난 돈을 못 벌고 있다. 난 돈이 되게 없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그죠? 세금도 많이 내고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도 되고 종부세도 내고 그러고도 남게 돼 있어. 모든 건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세금을 내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죠. 2달치 빠진다 그냥 버는 거에. 뭐 의료보험이고 뭐 세금이고 해가지고 내가 버는 거에 한 2달치 빠진다 생각하면 딱 맞아. 겁내지 말고 그냥. 근데 그 2달치가 아까워서 아예 안 벌어버리잖아 그냥. 그러면 안 된다. 벌고 내고 떳떳하게 또 막 내야 또 나중에 뭐 사기도 좋아져요. 뭐 호황일 때 또 지금 막 침체를 했다가 지금 뭐 대출 안 해주지만 많이 번 사람들 대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좋아지면 대출도 많이 받고 또 사고 또 마지막에 팔아주고 또 그리고 돈 버는 거 아니나? 자, 그래서 이제 팔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3가지 사례들, 그쵸? 조합원 수가 확정되는 시기, 그러니까는 물딱지를 안 살려면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는 한번 급한 데들은 막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일단 계약부터 합시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계약서 꼼꼼하게 써놓고 추가적인 물건을 보유할 시 수인 대표자 1인을 매수자로 지정을 한다라든지, 현행 내가 수인을 대표한다라든지 이렇게 써놓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렇게 써놓고 최소한 계약해놓고선 조합에다 알아봐야 되겠지. 조합 명부가 다 있거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관리처분인 게 있고 조합 설립인가인 게 있고 재개발 재건축 각각 다르고, 그죠? 그리고 초기 과열지구에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은 어떤 기간에 대해서는 마스터가 된 거예요. 기간에 대해서는.